안녕하십니까. 용터뷰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용터뷰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각계각층의 정말 훌륭한 연사들 모시고 각별한 이야기를 한번 마련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우리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신 우리 김홍걸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의장님. 예,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 와보시나요? 예, 처음입니다. 예, 앞으로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의 문제가 돼버린 이제 뭐 하여튼 너무 현안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전문가면서 한반도 전문가면서 일본 전문가면서 미국 전문가 이분 찾아봤더니 김홍걸 의장님밖에 없어요. 아유, 뭐 너무 과분한 칭찬의 말씀. 아닙니다. 또 쏠쏠한 정보들을 또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오늘 우리 김홍걸 의장님 모시고 쏙쏙 등골을 빼먹듯이 한번 빼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뭐 현안이 너무 많은데 예.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재선은 힘들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탄핵 위기에, 그러니까 현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그 다음 선거에서 이긴 예가 없고요, 미국에서.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탄핵 지지율도 높은 편이고.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신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표에서는 지고 득표 수에선 선거인단에서 지고. 예. 이겼는데, 예. 그러니까 간신히 이 지지자들을 긁어 모아서 겨우 이겼는데, 이제 그 지지층, 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계속 붙잡고 있지만 전혀 확장이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중도층이라든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네. 세력은 아주 예전보다 더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이 네. 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미국 쪽에서는 지금 내년 선거 때 네. 그런 트럼프 반대 세력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이 투표율이 58에서 61% 대선 때 미국 대선이 그렇죠. 예. 그랬는데 아마 65,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 정도면은 20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대선에 지금 네. 어떤 대의가 트럼프 심판으로 쏠리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악재는 이제 내년에 미국 경제가 조금 하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싸질러 놓은 일들만 보더라도 예. 미중 무역 전쟁 그 쓸데없이 그 괜히 판을 벌려놔 가지고 미국만 손해를 봤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보통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자기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애쓰지만 그렇죠. 예. 되고 나면은 좀 이 중도 세력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산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다들 좀 하는 법인데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러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집토끼도 내보내. 예, 집토끼도 말 안 들으면 예. 노라고 하면 내쫓죠. 네, 그렇죠. 예,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볼턴. 그런 전략으로는 좀 이기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예. 예, 지배적인 시각이죠. 탄핵은 면하겠지만 예. 자, 첫 질문부터 아주 센 발언을 제가 뽑아냈습니다. 내년 대선 트럼프 재선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의 이 천문학적인 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이것도 실은 트럼프가 지금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나의 때에 이 주한미군 관련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돈을 벌었다. 봐라, 네. 나의 능력 아니냐? 네.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과업을 달성한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테 자기는 능력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특히 우방, 동맹들 이렇게 등골을 빼먹는 것이 아닌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네. 협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입장인 것이 그렇죠.
트럼프 주장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 미국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네. 했는데 지금 평택 기지를 지어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 비용을 다 제외하고 직접적인 비용만 해도 절반 이상을 우리가 대주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철수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면 또는 다른 나라로 가면 네. 돈이 세이브 되느냐? 미국 정부가 돈을 더 내놔야 되지 글쎄 않습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가 코너에 몰린 국면에다가 또 아울러 지금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그렇죠. 이런 흐름들, 이런 맥락들을 읽는다면 우리가 좀 더 콧대 높여서 이거 말이 되는 조건을 제시하셔야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해야 된다. 네, 전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미국 측도 왜 더 내놓으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일단 터무니없으니까. 의회에서 이미 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네네네. 뭐 6천 명 이상은 줄이지도 못하고 병력을 그렇죠. 예, 예. 그나마 그것조차도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있고요. 그것은 뭐 공화당, 민주당이 별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예. 또 지금 어거지로 둘러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돈도 한국을 위한 것이다. 예. 간접적으로 한국과 예. 관련이 없지 않다. 이렇게 둘러대는데 네. 그걸 우리가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주한미군이 활동하는 것도 결국은 한반도를 위한 네. 거다. 이런 억지 논리를 펴면서 우리 보고 돈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남중국해라든가 심지어 중동 것까지도 중동까지. 근데 그거는 그걸 가지고 나토부터 일본, 한국 다 뜯어먹을 수 있는 네.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소파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주둔군 지휘에 대한 협정.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협정을 양쪽 의회에서 다 새로 비준을 받지 않으면은 그 돈은 주고 싶어도 우리가 못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어렵겠지만 네.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그런 막무가내식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장님,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를 물밑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말까지는 선물을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뭔 협상 타결을 이룬다 하더라도 내년에 트럼프가 재선을 못하면 그 약속이 백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측도 서둘러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서 네. 어떻게든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네. 내년 봄쯤에라도 말 그대로 불가역적인 합의를 네. 뭔가 한두 개는 만들어내야죠. 네.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도 네. 그 쉽게 뒤집을 수가 없게 되는 대못을 막는, 대못을 막는 합의를 해야 된다. 이제 북한이나 미국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총선 앞두고 또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나경원 씨가 싫어합니다.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총선 앞두고 어떤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게 싫으면은 오히려 빨리 합의해서 그렇지. 총선에 영향이 없도록 해달라 이래야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근데 정말 우리가 최근에 미국 정부 관계자라든가 대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한국을 좀 무시하는 듯한 좀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또 일본과의 이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런 부분도 일본에
우리에다가는 대놓고 말을 안 하면서 뭐 물밑에선 했는지 몰라도 네네. 우리에게는 대놓고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분들이 네. 미국에게 사대주의적이고 저자세고 이런 모습을 너무 오랜 세월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그렇게 저자세로 대했던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옛날에 그 위키릭스 네. 기억하시죠? 예, 예, 예. 이상득 의원이 예. 미국 대사를 만나서 이명박 후보는 뭐 뼛속까지 친일이니까 네네. 걱정 말아라. 예. 그 남의 나라 대사 앞에서 그게 할 말입니까? 굉장히 굴종적인 자세였죠, 예, 진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 들고 예, 막 뭐 기도회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는 이런 극우 집단들은 예. 지금 미국에게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런 것을 보니까 네. 미국 측에서 그냥 한국은 밀어붙여도 조금만 미국하고 불협화음이 있으면 한미동맹 흔들리니까 큰일 난다고 한국 난리하는 국민들이 세력이 들고 일어날 있으니까 것이다 이렇게. 네, 우리의 우군들이 한국에 저렇게 언론 정계 포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네. 몰아붙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참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하는 네.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도 네. 미국에 그렇게까지 사대주의적이고 저자세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승만 씨 경우도 네. 53년에 이제 예.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에서 네. 여의치 않은 부분이 나오니까 예. 반공포로 석방을 막 저질러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예, 굉장한 분노를 미국 자아냈어요. 정부에서 난리가 나고 네. 지금 휴전협정 다 마무리해 놨는데 네. 전호인내 때문에 큰일 났다고 미승만 제거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네. 그리고 일본과의 수교 문제도 네. 몇 년을 미국에서 푸시를 했는데도 네. 이승만 씨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뭐 베트남 파병한 것을 제가 잘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파병할 때 그 측근인 차지철 의원 같은 사람 내세워서 네. 은근히 반대 운동 시켜가지고 저것 봐라. 예. 우리 국내에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나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다가 네. 강한 수를 던져서 미국 쪽에서 워싱턴으로 박정희를 불러다가 제발 좀 파병해달라고 사정사정하게 만들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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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언론의 보도는 나지 않았지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70년대에 네. 박정희 씨가 그 기자들과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던 기록을 보면은 네.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요. 네. 네. 전작권 회수도 그쪽에서 최초로 언급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네, 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 4만 그때 4만이 좀 넘었었는데 네. 미군이 지금은 2만 8천이죠. 2만 대죠. 예. 4만여 명밖에 안 되는 미군이 60만 우리 대군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내가 그동안에는 참고 있었는데 네. 미군이 여기서 더 감축된다면 도로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계속 집권했다면 도로 찾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예. 이 닉슨 정권, 포드 정권, 카터 정권 이럴 때 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계속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 박정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갈 수 있으면 한번 나가봐라. 우리 핵개발한다. 예. 그것도 있고 당신들이 과연 북한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한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냐.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 내가 다 아는데 맥락을 당신들 정말 간파했네. 나갈 수 있으면 한번 나가봐라. 예.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예. 박정희를 안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우리나라 역사상 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 사람들은 네. 이제 민주개혁 세력 쪽에서 예. 정권을 잡으면 네.
종북 좌파라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예. 이런 말을 하는데 한미 동맹 흔들린다. 실제로 제가 아는 바로는 가장 한미 관계가 나빴을 때가 지금 말씀하신 79년 예. 박정희 암살 직전 네. 카터 대통령 방문하고 그럴 때 하고 예. 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정권이 또 클린턴 정권과 굉장히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버르장머리를 예. 고쳐주겠다고 예, 예. 김영삼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뭔가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막 말해버리고 예. 심지어 뭐 미국 대사가 예. 청와대를 자주 드나드는 것이 보이면은 네. 내 체면이 손상되니까 예. 미국 대사가 여기 들어올 때 예. 성조기 떼고 들어와라 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아유, 좀 멋있어 예. 보입니다. 제가 직접 예. 목격한 것인데 오, 예, 예. 이제 97년 여름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한보 사태도 나오고 그렇죠, 막 그렇죠. 해가지고 예. IMF 사태는 벌어지기 직전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경제나 정치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초부터 안 예. 좋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향하고 있을 때 네네.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네네. 그 당시에 야당 총재이고 예.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국민회의 총재.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네네. 그때 미국 뉴욕 호텔에서 네. 이제 우리 쪽 그 의원들 네. 그리고 미국 사람도 두어 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네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네. 그 다음 해에 한국의 대사로 왔던 보스워스 대사라고 네네네. 이 직업 외교관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북한 핵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대사였어요. 근데 당시 현직 외교관이 다른 나라 상대국, 그것도 우방국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다들 듣는 데서. 김영삼 대통령이 예. 경제도 경제도 망쳐놓고 남북 관계도 망쳐놓고 요즘 제대로 뭐 된 게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네. 저도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야당의 입장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도 저 외교관이 저렇게까지 말을 해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만큼 예. 한미 관계가 김영삼 대통령 때 안 아주 좋았었던 굉장히 안 거죠. 좋았고. 예. 예. 아, 그래요. 뭐 이게 여담인데요. 의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카터 대통령 때 그렇게 그 예. 한미 관계가 최악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느냐 마느냐. 네. 와서 있었던 곳이 그 미군 기지였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제 그 김정유 사건이 났는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꼬리를 무는 음모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뭐 제거하라고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네. 뭔가 김정유 부장이 우리는 예. 뭐 신경 안 쓰겠다는 신호는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김정유 네. 부장이 그런 메시지를 감지하고 네. 뭐 말하자면은 실행에 행동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 지지했다기보다 해도 미국에서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김재규 부장이. 그런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재규 부장이 80년 5월에 네. 이제 뭐 사형당했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뉴욕 가서 잘 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야 알 수 없는 얘기고. 네. 하여간 개입 안 하는 분위기였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미 사이에 이제 물밑에 대화가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뭔가 합의가 나오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뭔가 지금 기싸움을 좀 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의장님 보시기에는 연말 안으로 뭔가 가시적인 연말 데드라인은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데드라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미국이 그것을 과연 지킬지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고 새해를 맞을 것이다. 연말 앞두고 부랴부랴 뭔가 양보를 하면
북한의 엄포에 넘어간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양보를 좀 한다 하더라도 네. 한 달쯤 후에 아, 뭐 1월쯤. 고정쯤 돼서 네. 뭔가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근데 그 어떤 합의점이 모색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뭐 우리가 섣불리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근데 지금 북한도 사실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네. 버티기가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경제 상황이 예, 점점 예, 악화돼서. 경제 상황도 그렇고 네. 지금 문제는 국내 경제는 뭐 그럭저럭 돼 가는데 늘 고난의 예, 예, 행군을 해왔기 예.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외화 딴 건 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식량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는데 음. 이제 오늘도 보도가 났지만 이 12월 22일이 데드라인이거든요. 인력 수출을 포기해야 되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다른 나라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유엔 제재 유예 기간이 끝나서 다 귀국을 해야 돼요. 아, 그럼 외화벌이가 굉장히 어려워지겠군요. 일단 러시아는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그 문제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 예, 예.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측에서 네. 중국 공산당 측에서 뭐 급히 북한에 사람을 몇 명 파견해서 네. 협상을 하고 왔는데 별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왔다 이러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딱 그 말 듣자마자 언론에 모란봉 악단이 중국 순회 공연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예. 이 중국하고 엇박자가 났다. 대화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렇군요. 그렇죠. 그 당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예, 예. 순회 공연이라는 것은 뭐 상상하기 쉽지 않고. 그 모란봉 악단 4년 전에 취소됐을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시죠?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국 정부 관련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북측에서 다 와서 이 세팅까지 세팅 다 했는데 예. 그러니까 무대 대형 스크린에 이제 화면을 틀잖아요. 근데 막 미사일 쏘는 장면이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중국 쪽에서 당황해가지고 이건 곤란하다, 안 된다 했는데 북쪽 사람들이 뭐 쉽게 그런 거 양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북쪽에서 인솔해 온 단장은 결정권이 없으니까 평양으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말리려고 중국 관련 부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뛰어갔는데 각자 또 통역을 하나씩 데리고 가니까 이제 여러 명이 그걸 듣다 보니까 소문이 밖으로 새나갔는데 이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젊은 여자 목소리로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돌아와라. 이제 김여정 부부장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현송월 씨는? 현송월 씨는 현장에 와 있었고요. 현장에 있었고요.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근데 북쪽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할 때도 상당히 자존심 깎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중국 상대할 때도 굉장히 자존심 세우려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좀 미국한테 대할 때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더라도 뭐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좀 그래야죠. 이런 자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재미있는 듭니다. 장면이 재작년에 2년 전에 이제 미사일 막 쏴대고 그럴 때 중국의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왕이 외교부장보다 사실 힘이 더 센 사람입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평양을 갔는데 나중에 평양 회담하면서 최룡해 부위원장과 회담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뭐냐 하면 양측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테이블에 서류만 있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국제회담하면 네. 가운데는 꽃을 하나 놓고 그렇죠. 양쪽에 차하고 물 같은 거 마시라고 그건 놓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게 없어요. 생수병이라도 네, 뭐 놓는다든지. 그 나중에 북측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예. 물 한 잔도 주지 말라고 하셨다. 네. 야, 이거 아주 진짜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전통인 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옛날로 거슬러 돌아가야 되는 게 이제 북측, 중국 측은 자기들이 이 북쪽을 6.25 전쟁 때 지원해줘서 살려줬다. 경제를 재건하는 것도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네. 신세졌다고 북이 이렇게 신세졌다 보지만 네. 북측은 이 김일성 주석이 45년에 들어와서 물론 소련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4년이 더 걸려서 이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동북지방, 만주지방에서 싸울 때 그것을 북쪽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네. 그 동북지방에서 국민당에게 졌으면은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항일 투쟁도 같이 했으니까 네. 너희가 뭐 우리보다 윗사람이 아니다 하는 네. 그게 있었고 네. 이 6.25 전쟁 할 때도 중국군이 대규모로 와서 싸웠지만 김일성 주석이 중국군 측하고 수시로 싸웠어요. 오. 중국군 사령관하고 네.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을 정도로. 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예. 분위기가. 그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중국 없으면은 그랬죠. 나라가 네. 망할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이렇게 뭐 또 회담이나 이럴 때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 예. 그런 북한이 지금 고립은 됐지만 어느 나라가 북한을 무시합니까? 아무도 무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예. 우리는 이제 상대하다 보면 예. 저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왜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한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네네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지키고 사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잘 알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나라들 보면은 네. 과거에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런 나라들 보면 완전히 그 사회가 엉망이 돼가지고 범죄가 들끓고 그렇죠. 예. 막 몇 가지 파로 갈려져 가지고 내전을 해서 막 양민을 학살하고 뭐 납치에다가 뭐 몸값 요구하고 온갖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또 난민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난민이 문제예요. 근데 북한은 그래도 예. 자기들 이 체제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자식들 교육을 가난해도 열심히 시키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나마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네. 우리가 다행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북한 사회가 무너지고 그냥 네. 뭐 그렇게 보트 돼서 피플이 넘쳐나고 우리 쪽으로 난민이 쏟아져 오고 네. 막 핵 무기에 대한 버튼을 이 사람이 가졌다 저 사람이 가졌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정말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큰일이죠 진짜. 네. 그러니까 뭐 난민이 내려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적으로 끌어안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게 보트 피플이 발생하다 보면은 또 그걸 막기 위해 막 이렇게 네. 총으로 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과 생명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중국도 그게 걱정이긴 북한 하죠. 정권이 좋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가 안정돼야지 불안해지면 자기들이 골치 아파지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화약을 좋아하지는 않죠. 네. 화약을 뭐 무슨 집안에다가 장식할 것도 아니고 유사시를 위해서 화약이 있는 거지만 예. 그렇지만 이 화약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는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 와서 발로 차고 저 사람 와서 발로 차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북한을 그렇게 화약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하여튼 뭐 북한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싸우자 이러는 인간들이 큰 소리를 치는데, 근데 전쟁 나면 먼저 도망가죠. 먼저 그런 도망갈 사람들. 인간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의장님 보시기에 내년 4월 이전에는 어떻게든 북미 간에 어떤 대화의 접점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시군요. 양측이 다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갈 것이다. 아, 파국을 원하는 것 같지는 네. 않던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구정 지나고도 네. 미국 측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 네, 그냥 북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가면 네, 북쪽도 아마 서서히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실험합니까? 글쎄요. 쉽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좀 위협을 하긴 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네네네. 알겠습니다. 북한도 그래서 참하여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참 북한 경제 상황은 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 최근에 이제 중국 북경대에 북한 전문가 한 분이 가셨었는데 네, 평양에 예. 2년 전에 비해서 이 마트 같은 데 상품을 보면 네.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중국 상품의 비중이 20% 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국산화를 했다. 아, 그래요? 네. 오. 또 저 작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때 보니까 네. 와, 번화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 자급 경제, 자립 경제가 그만큼 제대로 안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저 핵을 실험하고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뒤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진 않고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 뭐 물론 군사적인 위협을 강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네. 미국이 너무 북한을 압박하고 예. 제재로 해결을 하려는 제재를 마치 종교처럼 네.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문제죠. 네. 오히려 북한을 좀 양지로 나오게 끌어내고 그렇죠. 예. 좀 개방되도록 북한 사회가 네. 개방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경제가 발전을 하도록 해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뭔가 그들이 말하는 미국 측에서 원하는 이 인권도 신장될 수 있는 거고 네. 또 북측 태도도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건데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저쪽을 상대를 사납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왜 그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느냐고 욕해봐야 예. 원인 제공은 자신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태도가.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가 보기에 비건 대표 네. 그 정도만 좀 북측에 대해서 네. 유화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어떤 여지를 두고 있고 뭐 미국 군부나 국무부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그 고정관념 네. 그거에 아주 사로잡혀 가지고 이 어떻게든 북한은 압박해서 굴복시켜야지 좋은 말로는 안 된다. 네, 네, 협상으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이 강경파들, 네. 군부 이런 데서는 그런 생각도 하겠죠. 네. 북한의 위협이 없어지면 이 동북아에서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네. 어떤 명분이 사라진다. 네. 지금은 겉으로는 북한 견제하는 거라고 해놓고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 그렇죠. 이 예. 군사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 그 위협이 없어지면 대놓고 중국 견제한다고 폭격기 띄우고 하기도 그렇고. 그 본심이 들키고 싶지 않아요. 예. 또 무기 팔아먹는 데도 지장이 글쎄 있고. 말이에요. 뭐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그 기조가 뭐 뿌리 내리면은 무기가 왜 이렇게 필요하겠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특이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을
그래도 3번씩이나 만났지. 네. 미국 주류 사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네. 그런 이 파격적인 행동은 안 했겠죠. 아무리 봐도 미국의 주류 기득권층 또 자본가들은 트럼프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네. 트럼프는 일단 이 미국 주류 사회에 어떤 고정된 틀을 존중을 안 하는 사람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 상식을 깨는 발언을 막 하니까 그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또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상류층, 그렇죠. 이 기득권 세력, 이건 또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뭐 맨날 그럴듯한 말만 하고 점잖은 척하고 신사인 척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트럼프는 막대 먹은 것 같지만 네.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살다같이. 하고 예. 시원시원하다. 뭐 그러는 인상을 받은 거죠. 네. 의장님,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과는 또 다른 트랙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 북한과 함께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손을 잡아야 될 텐데, 지금 하여간 우리한테 섭섭함만 계속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뭐 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북한 말씀이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북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북미 사이에 물밑에서 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대화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는지. 지금 북한의 태도가 예. 뭐 그 사람들이 남측을 좀 적극 활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네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역할을 다 못 해줬다 하더라도 활용하고 남측과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네. 뭔가 좀 좋은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자기네들 이미지 개선에도 유리하고 네. 제재 해제를 끌어내는데도 유리할 텐데 저렇게 나오는 것이 참 보기에 안타깝긴 한데요. 뭐 금강산 문제도 무조건 다 해결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네. 만나서 의논을 해야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너희가 알아서 다 만들어서 가져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 사람들의 태도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측에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4.27, 9.19 거치면서 좋은 합의를 했는데 예. 이게 미국과의 이 협의에서 미국 측의 벽을 뚫지를 못하고 네. 유엔 제재 문제, 미국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다 벽에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한국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못 한다면 예. 그냥 미국하고 직거래하지 한국을 중재자로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좀 지르고 예. 나중에 수습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 사절도 보내고 뭐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가서 설득하더라도 일단 좀 일을 지르고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거에도 사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 네. 뭐 반대를 했더라도 네. 우리가 나서서 일단 일을 저지르고 네.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미국 측에서도 잘했네, 네. 괜찮네 이런 반응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신뢰를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럴 때 금강산 거는 나한테 맡겨라. 하고 딱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꺼낸다면은 이게 뭐 참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카드일 텐데 이게 좀처럼 잘 이렇게 실현되지 않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외교 안보 이런 당국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공 외교도 네. 좀 더 강화해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한
그런 설득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얼마 전에 이제 금강산, 네. 개성공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미국에 가서 네. 정치인들, 관료들을 접촉하고 온 분들 얘기가 아,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의 전문가여야 될 사람들인데 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인데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존재는 알겠죠, 예, 설마. 거의 뭐 거의 몰라요. 몰랐다고 아, 들었어요. 몰라요. 그러면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외교부 같은 데서. 예. 저기 김진양 교수 같은 분이, 이사장 같은 분이 열심히 미국 다니는데도 예. 아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방위적인 외교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북한으로서도 돈 맛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는 미사일 개발보다는 네. 대화, 그리고 이렇게 경제로 가는 것이 네. 우리들의 살 길이다 이렇게 여길 텐데, 지금 다 봉쇄만 하고 있으니 네. 북한으로서는 살 길을 핵미사일 개발 여기에만 쏟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설득을 좀 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점점 강경파들의 입지만 음, 굳혀주는 거죠. 네. 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든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비는 마음 가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의장님 모신 김에 국내 네. 정치 얘기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목포에 나가시는가 이렇게 여쭤보시고, 목포를 특별히 콕 집은 걸 보니까 박지원 의원을 네. 좀 눌러서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전혀 없고요. 어떤 초선 출마에 대한 큰 그림은 갖고 계십니까? 예. 생각은 갖고 있지만 뭐 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 아직은 그렇죠. 뭐 지금 뭐 공천이 뭡니까? 지금 선거의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뭐 가시화된 것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근데 김홍걸 의장님쯤이면은 이미 뭐 그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사실 수도권 호남 어디에 가시더라도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신 그런 김홍걸 의장님이신데, 마음속에 좀 생각해 두신 곳은 없으세요? 뭐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그러면 이거 하나 검토를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만약에 당에서 목포로 나가시라 한다면, 글쎄요. 뭐 조금 좀 요 근래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네네네네. 저희 민주당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네네. 상당히 잘 나왔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지역구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근데 호남에서는 조금 미흡한 지역들이 6, 7개 보인다. 아, 6, 7개 외에는 민주당이 강세. 예. 아. 근데 6, 7개가 적은 건 아니죠. 호남 의석수가 그렇죠. 워낙 예. 줄었기 때문에. 네, 근데 예.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이, 지난번에 다선 의원, 좀 그래도 중진급 의원들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 가버린 만들었죠. 예, 그런 지역들은 네. 이제 우리 쪽에서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거물급인 사람을 아직까지는 지역위원장으로 내세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지. 일단 인지도만 놓고 보면 양 후보를 이렇게 놓고 지역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측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아직은 좀 뒤지는 걸로 나오는 거죠. 오. 근데 물론 이제 후보를 잘 고르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저기 뭐 호남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뭐 지금의 후보가 인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선거란 건 또 바람이란 게 그렇죠. 있는 거니까. 또 정당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굉장히 예, 크니까.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예. 않지만은 총선에 대한 그런 출마의 어떤 뜻을 예. 갖고 계신 걸로 또 보이는데, 내년 총선 구도를 어떻게 보세요, 의장님? 아직은 이제 선거법 협상 그런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좀 두고 봐야겠죠. 네. 근데 뭐 그거나 이거나 딱 민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예. 룰만 좀 다를 뿐이지, 지금의 어떤 그 룰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정서가 여당 심판이냐, 그리고 야권 심판이냐, 뭐 어느 그림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는지. 제가 뭐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아니, 뭐그 이상이죠, 사실. 예. 뭐 일단 추세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에게. 예. 저는 뭐 정당 지지율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예. 지난번 선거 때도 정당 지지율에서 네. 민주당이 그때 그 당시 새누리당에게 네. 뒤지고 심지어 국민의당에까지 뒤지는 걸로 나왔었는데 네. 선거에서는 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의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 부분이 추세가 어떠냐. 또 하나는 이제 어느 당을 싫어하냐.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뭐 최근에 그 나왔지 않습니까? 네. 44%가 절대 안 찍을 당으로 자유한국당을 꼽았다. 어떤 조사는 65%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비호감도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남의 잘못으로 반사이익, 어부지리만 가지고 이거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예. 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네. 현실적으로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 두 분이 예.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쇄신을 막고 이 중도층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자유한국당 쪽으로는 아무래도 전망이 예. 좋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네. 거죠. 지금 네. 뭐 이번에도 뜬금없는 갑자기 단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네. 김세연 의원 같이 쓴소리 하는 분들을 네. 제거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네. 결국은 당의 쇄신은 오히려 막은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자기 속한 조직의 혁신이나 쇄신을 막기 위해서 단식하는 분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또 김홍걸 회장님 지난번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네. 일본을 위해서 그렇죠. 단식하는 사람 처음 일본을 봤다고. 위해서 또 단식을 하시고 굉장히 이 예. 사고방식이 특이하신 분 같은데 또 그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예. 이 황교안 대표가 좀 아무래도 정치력이 약하다 보니까 네. 나경원 대표가 그동안에 예. 뭐 저 사람도 대권 후보인데 나라고 못할 것 없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또 저 사람은 원외고 나는 원내니까 네네. 내가 나서서 더 주목을 받고 더 분위기를 주도해야겠다 하는 그 경쟁 심리가 있었던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단식하니까 나는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뭐 이런 식으로 기상천외에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그 좀 막가파식 전략을 예. 쓰고 예. 국회의장이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제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해대고 그랬어요. 네, 그러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라고 해서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제 아침에 의원들한테 의원총회에서 제 신임 여부 정하겠습니다 하니까는 네. 황교안 대표가 네. 청와대 앞에 천막에서 어림도 없다 그만둬라 딱 해버렸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전망이 네.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참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분들입니다. 예. 뭐 한 번 당대표가 사고 치면 다음엔 원내대표가 사고 치고 교대로 사고를 치는데 자유한국당 거의 그 지금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예. 심지어는 당의 그 금고도 텅텅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참 이러니 또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돈이 들어와야 할 텐데. 그래요. 참 지금의 국면을 보면은 여당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검찰이 또 어떻게 또 장난을 칠지 싶기도 하고 오늘 저 애청자분들도 속이 탄다. 아주 그냥 가슴을 찔기다. 너무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소주 한 잔 먹었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예. 검찰의 이런 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뭐 김영민 PD께서 오히려 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매일 다루시니까 저는 속상해서 네. 보다가 기사를 보다 안 보다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예.
그러니까 그 전관 예우 받아서 나중에 퇴임한 다음에 전관 예우 받아서 한몫 챙겨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검찰 힘이 약해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검찰 개혁 막아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서는 검사들과는 생각은 같다고 보진 않아요. 그거는. 네. 예. 그런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모든 것을 검찰이 사법적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검찰이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고 그러니까 칼잡이로서는 맞을지 몰라도 네. 정무 감각이 있고 국가적인 이런 이 검찰 활동이 국가적으로 미치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으로서는 좀 부적합한 분이 아닌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어제 뭐 PD 수첩에도 나왔던 그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기득권 지키려는 검사들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분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의도에 휘말려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권의 눈치 본다. 정권과 결탁했다. 네. 그래서 조직을 배신했다.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네네네. 이 지금 선을 너무 넘어가 버린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예. 박지원 의원이 레임덕의 징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레임덕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네네네. 아니 저기 박지원 의원하고는 요즘 어떠세요? 뭐 특별히 뭐 나쁠 건 없죠. 아주 대차게 한번 비판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저기 뭐야 아버지 그가 대통령 하실 때 예. 그 비서실장도 하신 분인데 아주 뭐 그 구태 정치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해 오셨잖아요. 의장님께서. 뭐 그 당시에는 네. 이제 탈당을 대선을 해가지고. 앞두고 예. 야권이 분열되고 또 이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신 분이라서 네. 비판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예. 아버지를 가까이 모셨던 분들이 예. 모범적인 남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되면 이 돌아가신 어른의 명예에도 손상이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죠. 그분들이 하는 정치는 뭐 그분들의 그러니까 자기 개인들의 정치이고 그분들 방식의 정치일 뿐이지 네. 그게 김대중식 정치는 아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는 지켜야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입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에게 사적인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네. 것이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 한 번도 예.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예. 또 정치에 투영하신 적이 없으신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뭐 그분들은 정말 공천받아서 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네. 뭐 조금 정계에서 대접 좀 더 받아보려고 예. 이 당을 탈당하고 좀 무리수를 두셨잖아요. 네, 또 네. 호남 가서 또 지역 감정 자극하고 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부정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네, 만들려고 했었고. 그렇죠. 안철수 씨 네. 그렇게 예. 뻔히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그랬을까요? 예, 아유 아니 저는 안철수 씨하고 1시간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도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 아이고 이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몇 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같이 의원 생활을 했는데도 모른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걸 몰랐다고 하면 스스로 바보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의 정치와는 전혀 다르다. 네. 아버지께서는
이 야권 통합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크게 양보를, 통 크게 양보를 하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DJP 연합도 크게 양보해서 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의 정치를 거꾸로 한 것이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예, 위해서. 예. 예. 심지어 저희 아버님께서는 노태우 정권 때 3당 합당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그 3당 합당이란 게 결국 이 호남 고립, 그렇죠. 김대중 고립 작전 아닙니까? 네. 다른 세력이 그렇습니다. 뭉쳐서 예. 그렇게 이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을 상대로 네. 당신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절대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않고 협조하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제도 선거도 다시 부활시켜 내셨고 네. 또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네.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본인이 평생 원하셨던 네. 남북 관계의 성과인데 그걸 노태우 정권이 가져가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협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큰 정치인 거죠. 큰 정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이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멀리 보는 그런 게 큰 정치인 거죠. 정말 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예. 노무현이라는 비주류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예. 길을 닦아주실 분이 또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아니십니까? 예. 아, 그래요. 김홍걸 의장님 꼭 정치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치를 하신다면은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예. 무슨 일을 해보고 싶으신지. 뭐 저희 아버님께서는 워낙 다양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네. 저야 뭐 돌아가신 아버님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별 말씀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라든가 네. 주변 국가들과의 동일 외교 이런 안보, 부분 통상. 예, 그런 예. 쪽을 좀 집중해서 예. 해보려고 하고요. 예. 또 이 저는 뭐 이미 예. 젊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보여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외모만 또 아버지가 또 거인이시다 보니까, 예, 예. 우리 김홍걸 의장님이 예. 60 넘어도 저 청년으로 보여요. 나이값을 못해서 아이고. 조금 어려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 뭐 저는 제가 무엇이 되겠다 하는 욕심보다 이제 앞으로 좀 우리 젊은 세대, 네. 청년 세대가 저희 아버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좀 더 나은 정치를 네.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좀 어떤 후진양성, 네. 제2의 김대중, 네. 제2의 노무현이 나올 네.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뭔가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아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의 김대중. 아니, 우리 저 김홍걸 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이고. 아닙니까? 아니, 누구보다도 김대중 정신 잘 아시는 분인데, 예. 자, 하여튼 뭐, 내년에 예. 김홍걸 의장님이 그 큰 뜻을 펼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저희가 또 기대해 보고요.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진전된 뭐 계획이 또 나오시면은 예. 한번 또 나와주시면 그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용터뷰는 민족화의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신 김홍걸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